우리는 왜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안 교수입니다. 오늘은 질문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코칭에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질문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뭔가 소통하려고 하고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듣게 되시니까 아이와 더 소통이 잘 되고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고 아이를 더욱더 격려하고 지지하게 되니까 결국 아이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이 평생 아이 옆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없는 순간에도 아이가 잘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력을 높이고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여러분이 바라시는 바일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이가 아하, 나에게 관심이 있네, 그리고 대답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아이는 그런 대화법을 부모에게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대화하게 되겠죠. 질문을 하는 데는 다양한 종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린 질문, 잠재 능력을 이끄는 질문이 있습니다. 둘째, 긍정 질문으로 행동을 이끄는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 질문인데 이것은 아이의 동기를 이끄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핵심 가치 질문이라고 하는데 삶의 방향을 이끄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질문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거나 뭔가 궁금할 때는 질문을 하시죠. 밥 먹었니? 손 씻었니? 숙제했니? 공부했니? 이렇게 다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특정한 답이 있는 질문이죠. 숙제했니? 예, 아니요. 밥 먹었니? 예, 아니요. 공부했니? 예, 아니요. 이렇게 이제 예, 아니요로 답하는 질문은 흔히 폐쇄형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이 폐쇄형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열린 질문을 하면 내 내면 속에 깊숙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린 질문으로, 그러면 열린 질문은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열린 질문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답이 여러 개 나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야 되죠. 특정한 답이 없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아이가 왔을 때 질문을 했죠. 아들,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어? 했더니 저희 아들이 숨 쉬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 쉬었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냈어? 밥 먹었어? 또 화장실 갔다 왔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단답형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이에게. 아들,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어? 숨 쉬었어. 네, 그래서 3일 차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엄마는 조금 더 특별한 걸 알고 싶네. 오늘 하루 좀 더 재미있었던 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좀 새로운 것도 엄마가 한번 알고 싶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현장 견학을 갔는데 재활용센터에 갔더니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았어. 내 친구는 냄새 난다고 싫어했는데 나는 우유통을 가지고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 하고 저희 아들 말문이 터져가지고 다다다다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들의 관심사 이런 걸 더 많이 알게 됐죠. 바로 이것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땠어? 뭘 느꼈니? 그걸 통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에게 질문했는데 학교 잘 갔다 왔어? 네. 됐어? 쉬어? 이걸로 땡 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채롭게 오늘 식사는 어땠어? 그 반찬 먹으면서 어땠어? 어떤 것이 좀 맛있었을까? 그건 어땠는데?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숙제에 대해서도 숙제했어? 안 했어? 이거보다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숙제하는데 엄마가 좀 도와줄 것은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그 숙제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 의견, 감정, 아이의 사고의 확장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이 바로 아이의 잠재 능력을 이끄는 질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의 행동을 이끄는 긍정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정이라는 말은 반대로 부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긍정형 질문은 긍정 단어가 들어간 질문이에요. 오늘 기분이 나빴니 하면 부정이죠. 오늘 기분이 좋았니 하면 긍정입니다. 그러면 가급적 우리는 긍정 질문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분 나빴니?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정적 단어를 넣지 않으시고 오늘 기분은 어때? 라고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보냈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니? 하면 쉽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묘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구체적인 그 사건 배경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묻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아이에게 너 시험에 완전 망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네가 시험에 이번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1등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이게 긍정이에요. 그러면 네가 1등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1등하면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깝지? 라고 하면서 에너지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에요. 결국 아이의 감정에 활력을 막 불러일으키고 에너지 레벨이 업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여러분도 기분이 안 좋으시면 에너지 레벨이 낮은 날 지금 내가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누가 옆에서 팍 하면 팍 터져버리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는 긍정적 방향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미래형 질문입니다. 이 미래형 질문은 미래형 단어가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거의 과거형 질문 참 많이 하죠. 왜 그랬어? 이것도 다 과거죠. 물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코칭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 목표를 향해서. 과거를 본다면 후진할 때 쓰는 정도? 그럼 운전할 때 후진은 거의 안 하잖아요. 다 전진만 하죠. 주차할 때 정도? 길을 잘못 들었을 때 후진하지만 나머지 다 전진이죠. 코칭도 전부 전진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 미래형 질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지 않고요. 어떤 부분을 바꾸면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가 바로 앞으로니까 미래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미래의 행동,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다 미래형으로 물으시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앞으로 뭘 해보면 좋을까? 다음에는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핵심 가치 질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 의미를 중심에 두면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몇 년간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배가 고프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남편이나 밥 굶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 질문을 딱 듣고 제가 인사이트가 딱 생긴 거죠. 뭐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저의 삶의 한 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제 삶을 제가 자아실현,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삶, 내가 원하는 의미로운 삶, 그런 것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한쪽만 하고 있으니까 이 한쪽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질문 이후에 나는 공부를 다시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해야 되겠어 라고 하고 제가 박사과정 진학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저는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삶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네가 원하는 삶은 어떤 거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니? 네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물론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모르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 굉장히 빨리 자기가 원하는 삶을 정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네가 어떨 때 즐거움을 느끼니? 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니? 네가 진짜 가지고 싶은 직업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이 물어보시다 보면 아이가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면 아이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계속 물어보면 모른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잘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깨우쳤대요. 내가 부모님이 오래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찾게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한녕. 야, 진짜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그 눈, 관심, 관찰 이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은 도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안정된 삶, 또 가족, 사랑, 열정, 전문가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탐구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질문의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아이의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열린 질문, 그리고 2번째는 긍정 질문, 아이의 행동을 이끄는 긍정적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아이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미래형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뭔지를 찾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뇌를 자극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힘을 길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아이에게 좋은 질문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미양TV 도미양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